저는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루 세끼 밥을 굶어도 아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이제 저 아이도 가정을 꾸렸구나. 내 인생도 이제 조금은 쉬겠지.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 여자였습니다. 손톱 하나 안 부러질 것처럼 도도하고 깔끔한 성격이었어요. 처음엔 참 예쁘더군요. 어머니 하며 팔짱도 끼고 저한테 꽃 선물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면서 그 달콤한 말투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기 손 만지기 전에 꼭 손 씻으세요. 아기 입에 뽀뽀는 안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새벽 5시부터 부엌 불을 켜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오자마자 음식 냄새를 맡고 코를 찡그리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거 먹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이 손맛이 이젠 시대에 뒤떨어진 냄새가 된 걸까?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엄마, 그냥 요즘 세대랑은 생각이 달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용히 지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라도 하면 꼰대 소리 들을까 봐요. 그런데 그해 겨울 손주 생일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초대했길래 손자 선물로 니트 조끼를 직접 떴어요. 며칠 밤을 꼬박 새워 만들었죠. 파티가 시작되고 손주가 제 선물을 입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거 안 입혀요. 너무 구식이에요. 순간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구식이라니 할머니 손으로 만든 건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 패션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나왔습니다. 아들이 부르던 소리도 못 들은 척 했어요. 그 길로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방해가 되는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이젠 그게 짐이구나.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했어요. 이젠 오실 일 없으시겠죠? 그 말은 제 가슴을 송두리째 찢어 놓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들 집 번호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전하더군요. 며느리 바람났다더라. 같이 살던 남자랑 도망쳤대.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잘난 척하던 며느리가 내 아들을 그렇게 버릴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엄마, 다 틀렸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그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품에 안고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간다.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며칠씩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결국 이 집안은 다 내 손으로 세워야 했구나. 그 후 저는 남은 적금 전부를 깨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셔야죠.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전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가게 앞 간판엔 손맛 반찬 어머니의 밥상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2~3명 뿐이었지만 어느 날 손님 중 한 여자가 그러더군요. 이 맛, 엄마 생각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내 인생은 여전히 누군가의 밥이 되는 거구나. 그때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지금은 그립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지었습니다. 미움보다 큰 건 결국 정이었어요. 가족은 때로 남보다 더 큰 상처를 주지만
남보다 더 깊이 용서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마음, 그 상처 끝에도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